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슬라이드 어떻게 넘기지? 이렇게 합니다. 슬라이드가 안 넘어가는데요? 이렇게 해야 되나? 안녕하세요. 이번에 캠퍼스 유니버시아드, 특허 유니버시아드 발표 맡게 된 고정우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이번에는 특허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그 대신 특허식을 제외한 나머지 전반적인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이런 점을 주의해야 하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CPU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공모전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게 단순하게 여러분이 투자에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는 그런 공모전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뜻을 가지고 해야 하는 공모전이에요. 그래도 취업이랑 진로, 흥미 이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CPU 주제를 잘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취업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수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물론 다들 수상을 하면 좋겠지만 수상을 못하더라도 이 주제에 대해서 공부한 것 자체가 큰 스펙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수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취업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류를 면제해 주는 거였는지 실은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지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기업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의 진로랑 관련된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주제에 대한 전문 용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게 될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램이랑 롬이랑 차이부터 공부를 하고 램에는 무슨 종류의 램이 있는지 롬에는 무슨 종류의 롬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자기가 어, 이렇게 뭐 취업을 하고 싶은 그런 분야에 대해 미리 알고 있다면 훨씬 진행을 하는데 수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도 교수님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진로, 그러니까 자기의 전공이랑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는 게 좋아요. 너무 동떨어지는 주제를 선택하게 되면 지도 교수님을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을 구하는 것도 어, 되도록이면 자기 과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하는 게 편하지 타 대학이나 아니면 타과 교수님께는 자문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미가 있는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여름방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또 지금 5월 달에 제가 강연을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빠르면 5월부터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흥미가 없다면 자연스럽게 학과 공부나 개인적인 일에 밀려서 CPU가 계속 미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름방학 때 해야 될 일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또 하기 싫은데 해야 되니까 남은 시간에 굉장히 괴롭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이나 진로, 흥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적절한 주제를 잘 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제 분석입니다. 저도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번에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고 왔는데요. 어, 기업이 어떤 문제를 출제했는지를 분석하는 것, 또 그걸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이러이러한 자료나 그래프를 우리가 넣어야겠다. 이게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출제한 문제를 대충 읽고 어, 그냥 느낌껏 그냥 뭐 이런 거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읽었다가 나중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기업이 물어본 것과 너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목적 하나하나 아니면 서술 하나를 잘못 읽어서 어, 정말 처음부터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출제된 문제를 이게 그냥 눈으로만 대충 읽어보지 말고 인쇄를 해서 이렇게 밑줄을 그어가거나 아니면 각자 읽는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번 읽어서 어, 문제 출제한 의도를 파악하고 또 오해하지 않도록 저희도 이제 한번 오해한 적이 있어서 다행히 특허를 다운받기 전에 수정을 하게 되었지만 정말 다시 읽어보게 되면 그만큼 또 에너지도 많이 소모되니까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문제와 비교하라는 거는 문제를 읽다가 보면 뭐 나라를 한정해 주는 것도 있고 나라를 한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기술 분류표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문제랑 비교를 해서 이런 점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프로치 그러니까 접근을 하면 되겠다. 또 뭐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줬는데 이런 문제는 이런 조건을 안 줬으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는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의 폭을 다양하게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출제 문제 자기가 맡은 출제 문제를 읽어보는 것도 중요한데 어, 여건이 된다면
다른 문제는 출제를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이제 앞에서 주제 선정할 때도 이제 주제를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공부입니다. 앞에서 진로나 관심 이런 걸 이야기한 이유가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는 단순하게 특허를 분석하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기술 흐름도라고 하는데 이 기술 흐름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역사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분야가 지금 현재 어떠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또 나중에 어떻게 발전해 나갈 건지를 미리 파악하고 있다면 특허를 읽는 데 있어서도 이때 이런 특허가 출원된 이유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온 거겠구나 해서 좀 더 깊고 심도 있게 특허를 분석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필수 지식과 용어를 공부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한 것, 그래 공부한 것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5월 달에서 6월 달 기말고사가 지나가게 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되더라도 6월 달에 가면 다 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각자가 지금은 막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뉴스를 읽어보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보더라도 이렇게 용어라던가 흐름 같은 거를 한글에다 정리해 놓고 나중에 여름방학 시작할 때 내가 딱 보았을 때 이해가 되도록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5월, 6월 달에 여러분들이 해놓은 게 다시 또 검색해야 되고 다시 또 보게 되고 이런 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공부한 것들은 여러분의 방식대로 잘 정리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참가 신청입니다. 일정을 보니까 참가 신청을 좀 남았죠, 시간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음 네 가지 것들을 꼭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재학증명서, 이거는 정해져 있진 않지만 암묵적으로 올해 그리고 이번 달에 출력한 것을 제출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뭐 막 작년 9월 달 이런 거 제출하지 마시고요. 그냥 암묵적으로 최대한 최근에 출력한 것들을 제출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본인 인증까지 마쳐야 신청이 완료됩니다. 어, 바로 제가 본인 인증을 마지막에 신청을 클릭을 안 해서 제 기억엔 분명 한 것 같은데 본인 인증이 안 되어 있어서 잠깐 당황스러운 적이 있습니다. 이게 본인 인증까지 마쳐야 신청이 완료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본인 인증까지 신청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 또 서류 제출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지도 교수님이 갑자기 출장을 가실 수도 있고 또 지도 교수님이 또 까먹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도 교수님의 서명을 받거나 아니면 일정을 조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이때쯤이면 교수님이랑 서명해서 제출하면 되겠지 했다가 교수님이 서명이 안 될 수도 있고 연락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가 신청 교수님 만나는 거는 여러분들 조금 넉넉히 잡아서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장님은 물론 팀원들이 비밀번호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 저도 이제 CPU를 두 번 참가해 봤는데 항상 CPU 서류 제출은 밤 새워서 긴박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밤 새워서 제출하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합격 소식을 들었는데 어,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또다시 귀찮게 본인 인증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실은 이거는 그때 다시 본인 인증하면 쉬운 일이긴 하지만 긴박한 시간 가운데 밤새워서 서류 제출해야 되는데 비밀번호 다시 찾는 과정이 굉장히 귀찮고 힘들고 또 짜증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밀번호는 꼭 잘 기억해 두시면 번거로운 일 없이 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특허 분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연히 특허 검색 시기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검색 연산자들을 설명하는 게 좋겠지만 실은 그 부분은 제가 이제 CPU를 안 한 지가 꽤 됐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허 검색을 그러니까 이렇게 깊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CPU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서도 익힐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해서 저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만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특허 검색은 당연히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장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고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면 여기 앞에서 보이는 것처럼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었다면 여러분들이 조원들과 상의를 해서 특허를 다시 다운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술 분류표를 가장 먼저 작성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용어가 핵심 용어니까 이렇게 이런 용어 넣어서 이런 단어 넣어서 검색하면 되겠지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단어를 넣더라도 어떤 거에 강조를 두거나 아니면 어떤 거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특허 검색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분류표를 작성해서 나는 뭐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특허 검색을 하길 원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문제를 가장 잘 분석할 수 있는,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검색식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특허 검색식을 세우는데 아마 많게는 3주 정도도 걸릴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특허 검색식을 빨리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특허를 다운받아서 보니까 저희가 별로 이렇게 원했던 특허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내용인데 특허 검색식이 만들어졌다면 여러분들이 꼭 한번 뭐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내용이네요. 여러분들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한 200건, 300건 정도 검색을 해서 읽어보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게 안 나온다.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 그리드 보안인데 비살상 테이저건 이런 것도 나오고 좀 이렇게 뭐 너무 엉뚱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게 우리가 검색식을 잘못 짠 게 아닌가 하고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야 되면 그때 이제 귀찮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도 괜찮을 거다. 지금 200개, 300개니까 에러가 많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밀고 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정말 어, 짧은 기간 내에 한 사람당 막 다시 2,000건, 3,000건 분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속도보다 중요한 방향,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특허 검색식을 짜고 두 번째가 최종 검색식을 잘 정해야 되고 세 번째가 검색 및 이제 기술 분류표를 검증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특허를 전반적으로 진행하면서 중요한 건데 특허는 다운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한 시간을 가지는데 그때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개인이 마음대로 분류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표적인 이제 예로 들면 제가 그런 케이스인데요. 팀원들 간에 처음에 별다른 말을 안 하고 분류를 하다가 어떤 팀은 빨간색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가장 안 좋은 특화라 생각을 하고 빨간색으로 분류를 했더니 마지막에 가서 이제 분류를 할 때 이제 당연히 부딪히게 되었겠죠. 나는 너가 빨간색이 중요하지 않은 거라 생각하고 제외하고 빨간색을 빼고 보았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다시 또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특허를 분류할 때는 상호 간에 뭐 색깔을 아니면 뭐 표시를 뭐 나는 A를 가장 중요한 거로 뒀다, B를 가장 그 다음 C 이런 식으로 뒀거나 아니면 뭐 잠시만요. 나 니꺼 도서관 아이디. 저 이거 문 좀 닫아주세요. 이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하고 특허를 분류를 해둬야 나중에 다시 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는 서류 작성입니다. 이제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을 확인하지 않고 서류를 작성하는 거는 이거는 필수를 넘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뭐 드래그해서 이쪽 클릭해서 글자 모양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서식 들어가서 서식에서 뭐 글자 자감 바꿔놓고 그 다음에 글 크기, 글자 꼴, 뭐 신명조인지 아니면 명조인지 이런 것들을 다 여러분들이 세팅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한글에서는 앞서 말했던 서식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엑셀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엑셀에서 제공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려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만질 수 있도록 팀원 중 한 명이 그래프를 잘 다룰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래프를 다루는 걸 조금 배워도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 일주일 정도 한 사람이 전담을 하고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 보면서 어떤 그래프가 우리의 특허 분류한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지를 이렇게 좀 테스트해보는 사람이 꼭 하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한 사람이 꼭 맡아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반적인 틀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류 양식을 맞췄고 그래프를 예쁘게 그렸다고 하지만 어, 예를 들어 정말 그 보노보노 PPT처럼 작은 페이지 안에 많은 글을 넣어버리고 막 그래프랑 글 다 섞어서 넣어버리고 하면
당연히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별로 보기가 안 좋고 잘 눈에 들어오지 않겠죠. 그리고 이거는 조금 꼼수인데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데이터를 잘 드러내는 것도 하나의 스킬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를 잘 분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험에서도 보듯이 이렇게 좀 익셉션, 그러니까 예외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좀 이상치라고 이상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잘 가리는 것도 여러분들의 스킬 중 하나입니다. 이게 꼭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드러낸 결과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문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깔끔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게 공문서잖아요. 물론 그런 공문서를 잘 읽는 것도 여러분들의 스킬이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공문서를 잘 만드는 스킬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는 최대한 깔끔하고 또 여러분들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요령껏 강조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류는 보통 한 사람이 담당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말투나 어체 같은 게 사람마다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서두에 강조를 하고 어떤 사람은 말미에 강조를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맡아서 이렇게 사이좋게 맞는 게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묶어보면 이 문맥이 서로 안 맞고 또 어떤 사람은 말했듯이 이렇게 뭐 이상한 걸 강조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류는 한 사람이 작성하는 것, 이제 그래프 작성하는 것과 서류를 한 사람이 묶어서 작성하면 좋겠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들어갈 내용을 준비해 주는 거죠. 자료를 준비해 주거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자료를 취합해서 서류를 작성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물론 이것도 이제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모두가 서류를 잘 작성하고 또 말하는 스타일이 비슷하면 뭐 서로 나눠서 작성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사람이 도맡아서 하는 게 좋았다라고 이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CPU를 작성하면서 이제 당연히 다툰 건 아닌데 정말 좌절도 하고 저희 팀장 같은 경우는 한 세네 번 정도 이제 포기 신청서를 열람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정말 이런 말을 다음에 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파일이 있더라고요. 그땐 저도 이제 다시는 안 열어볼 줄 알았는데 이번에 준비하게 되면서 열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5월 달부터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 팀도 어, 열심히 준비하진 않았지만 5월부터 관련 뉴스를 보고 저도 이제 조금 이제 블로그나 아니면 정부에서 내놓은 브로셔 같은 거를 하나둘씩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일찍 시작해도 꼭 나중에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선택하시면 돼요.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좀 틈틈이 공부해서 노력하고 싶다 이런 팀도 있을 거고 어떤 팀은 우리는 6월 달 종료하면 그때 빡세게 이렇게 몰아서 할 거다. 어느 게 정답은 아니에요. 대신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할지는 이제 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되죠. 시험 기간에 꼭 틈틈이 공부를 했더라도 바빠질 거고 이제 틈틈이 공부 안 하는 학생 더 바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고려하고 CPU 신청할 때뭐 자신감 있게 나는 계절 학기도 같이 들었고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대외 활동도 같이 하겠다 이런 거 생각할 때 이제 첫 번째 문장을 잘 고려해 보시고요. CPU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또 굉장히 힘든 공모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특허를 다운받았다면 뭐 이게 첫 번째 1차 다운받은 특허 파일, 2차 다운받은 특허 파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둬야 나중에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술 분류표 작성하고 특허 분류표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총 검색 건수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때가 가장 힘들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던 파일을 다 훑어봐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꼭 뭐 1차, 이건 2차 두 번째 다운받은 파일, 또 이건 1차 원본, 1차 수정본, 이걸 다 분리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건 앞서 말했듯이 자신만의 표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원들과 합의한 통일된 표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2번이랑 비슷하게 되는데 4번이랑 2번이랑 차이점이 뭐냐면 2번은 결과값이고요. 4번은 과정입니다. 2번은 여러분들이 총해서 우리에게 유용한 특허가 400건 근데 우리는 그중에서 2000건 중에서 400건을 추려낸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 파일들의 결과값을 모은 게 2번입니다. 그런데 4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파일을 다운받을 때마다 헷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되도록 만나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3번이랑 비슷한 건데 여러분들이 분류를 할 때 나는 뭐 이거에 포인트를 놓고 이걸 중요하다고 분류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신만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류할 때 기준. 표시 기준이 아니라 분류할 때의 기준.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가능하다면 기준을 정해서 꼭 만나서 하고 그 다음에 분류를 할 때에도 꼭 같이 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도 일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만나서 하는 게 효율이 더 높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추가로 주의사항은 뭐 앞에랑 비슷하긴 한데 CPU 휴지통 폴더를 만드는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음, 파일을 작성할 때 이 파일 어디 갔지 하면서 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특허 분석하고자 파일을 삭제하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무심결에 그냥 우리 사용하는 휴지통에 파일을 버리게 되면 정말 나중에 뒤질 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CPU 휴지통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잘 보지 않는 파일 아니면 우리가 밀고 새로 하기로 했던 파일은 그냥 다 거기다 저장해 놓고 새로 작업을 하는 게 나중에 찾기도 편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은 수시로 저장해 주는 거 이거는 당연하지만 강조해 드리는 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파일은 수시로 저장해 주시고요. 그 다음 특허를 다운받을 때는 다른 팀과 일정 조율해 주는 거 기본이지만 어, 이제 일정을 조율이 안 되면 약간 이제 불편하겠죠. 그 다음에 출제 문제는 꼭 여러 번 읽으셔야 됩니다. 당연한 내용들을 여기서 지금 다 말을 해주는 거는 당연하지만 우리가 읽고 또 귀찮아서 잘 안 지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특허 문제는 어, 봐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특허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출제 문제를 읽으면 거기에 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잘 이해해 주시고 가장 위에 여러분들이 왜 CPU 대회에 참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5월 달부터 8월 달까지 대략 한 5, 6, 7, 8,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인데 그걸 여러분들 잘 견딜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냥 단순하게 공모전 이게 좋은 공모전이라길래 화려한 공모전이라길래 참가하게 되면 나중에 팀원들 간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지칠 수도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왜 참여하고자 했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다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건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사진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어, 힘들 때 이런 것들을 상상하시면서 그럼 이런 결과물들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시는 바람에 제가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직접 참석을 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시상식을 받을 때쯤에는 꼭 그 코로나가 잘 해결되어서 어, 시상식에 여러분이 직접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상장을 받았을 때에도 정말 그 3, 4개월 동안 고생한 것들이 이제 다 추억이 되고 또 이상하게 포장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캠퍼스 특허 유니버시아드 마지막까지 팀원들과 서로 힘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마지막에 이 사진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발표 좀 길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 혹시 된 다른 건가요? 분들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아무거나 질문하셔도 돼요. 발표 자료가 기초적인 것, 전반적인 내용만 담아서 뭐 특허를 몇 개 보았냐, 얼마나 자주 만났느냐, 개인적인 것들을 물어봐도 되고 대신 제가 이제 발명 쪽은 제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저번 작년에 특허 전략이라고 하는 특허 전략 부문만 참석을 해서 발명 부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특허랑 발명 어떻게 팀이 되나요?
지금 특허 세 중입니다. 특허만 화학 세팅이요. 쪽 2개, 네, 화학 쪽 2개, 기계 쪽 하나. 뭐 질문 채팅을 해주셔도 돼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지금 기회가 많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경험자랑 이야기해 볼 기회나 아니면 대회에 대해서 말이 생각보다 없거든요. 가능하면 지금 질문해 주시는 게 좋아요. 형, 그럼 제가 질문해도 돼요? 네, 질문하세요. 그 작년에 주제가 A6였잖아요. 네네, 스마트 그리드 보안입니다. 그러면 테크티를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만드신 건지 모르겠어서. 아, 이 기술 분류표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기술 네네. 분류표도 여러분들이 이것도 약간 꼼수예요. 어떤 주제는 기술 분류표를 제공해주는 주제도 있고, 어떤 주제는 기술 분류표를 제공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팀 같은 경우에, 저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술 분류표를 3개 정도 예시로 주었고요. 그 예시 3개 중에서 저희가 적절하게 그걸 섞어서 저희만의 기술 분류표를 만들긴 했어요. 그런데 기술 분류표를 짜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 우리 팀은 조금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하면 기술 분류표가 미리 제안된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상 확률을 높이는 걸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기술 분류표에 너무 또 집중하다 보면 약간 시야가 좁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잘 주의하시면서 어, 기술 분류표 잘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비교적 쉽게 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 형, 방금 네네. 말한 기술 분류표라는 게 뭐라 해야지? 특허 전략이랑 사업부랑 나뉘어 있잖아요. 주제가 나와 있는 파일에 보면은 네네. 거기에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기술 분류표가 주어진지 안 주어진지는. 아, 아니요. 그 기술 분류표라는 게 예를 들어 뭐 A1 이렇게 열어보시면 문제를 읽어보면 기술 분류표가 그냥 대놓고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네. 뭐 아래 이렇게 드래그해서 내려보니까 뭐 A7 같은 경우에는 기술 분류표가 제공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어,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출제 문제를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이번에는 다 이렇게 다 두세 차례 읽어보긴 했는데 기술 분류표는 따로 읽어보지 않은 것 같아요. 주제 위주로 읽어봐야죠. 아, 이제 기술 분류표가 이제 어려우면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말했다시피 작년에는 주어져서 음, 최은평 씨가 특허식 예시 같은 거 보여줄 수 있냐고 채팅이 왔네요. 잠시만요. 저 그래서 혹시 몰라서 파일을 준비해두긴 했어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작성했던 건데 이게 이제 기술 분류표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술 분류표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그다음 이게 검색식입니다. 검색식 보이시나요?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나라마다 다르게 하셔야 되고 보시면 이게 결과값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기 아래 예를 들어 나라별로 검색을 하고 또 저희는 이게 특허 검색식이 기업별 특허 검색식이 있었고요. 여기 보시면 기업별 특허 검색식 그 다음 위에가 이제 약간 공통된 걸로 해서 국가별 그 다음에 기업별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식을 좀
여러 개 짰습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질문 하나만 해도 되나요? 네, 저 엄청 많네요. 그리고 그 검색식에 그러면 기업별이랑 국가별 나눠있다는 거는 데이터셋이 기업별로 따로 있고 국가별로 따로 있는 건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검색식을 잘 못 짰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검색식을 원래 제대로 짰었더라면 저희 문제를 일단 말씀드리자면 기업이 소개가 되어 있었어요. 출제 기업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기업들이 있을 거다. 이러이러한 기업들과 한번 너네가 비교를 해보아라. 이게 있었는데 저희가 이 검색식으로만 검색을 했을 때에는 문제에서 말해줬던 기업들이 많이 안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색식을 그러면 그게 특허를 분류하고 있었을 때쯤에 나온 거니까 저희가 다시 특허 검색식을 세울 수는 없겠다 해서 이제 만든 묘책이 그러면 기업별 검색식을 추가로 넣어서 우리의 특허 검색 결과를 보완하자 해서 이제 보시면 여긴 다 기업들로만 되어 있고 기업들에다가 마지막에 혹시 엔드 이후로 이렇게 보시면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해서 이 기업들에서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낸 특허들을 제가 더 추가로 추출을 해낸 거죠. 이것도 약간 저희 조장이 잘 대응을 한 거죠. 검색식은 원래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에 완성이 되진 않아요. 어, 저희도 한 세네 차례 정도 검색식을 수정하고 보완했으니까. 그리고 검색식은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잘 해둬야 돼요. 이게 조금이라도 검색식이 좀 잘려서 복사가 되고 붙여넣기가 된다면 검색이 달라지게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밉소원에 여러분들이 검색한 기록을 저장해 놓을 수 있는데 거기에다 저장을 해두는 게 제일 좋아요. 형, 그 특허 검색할 때 네, 이제 대표적으로 키프리스랑 립스온이 있는데 어떤 걸로 사용했어요? 저희는 밉소원을 사용을 했고 사용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냥 저희가 앞에 선배님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재작년에 저는 한 번 출전했는데 거기서 수상하지 못하고 작년에 한 번 더 출전했는데 그때도 윗손을 써서 윗손이 제일 편해서 썼습니다. 음, 학생은 무제한으로 검색이 가능하니까 유료 플랫폼인데 학생은 무료니까 자유롭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해 주실 때 특허를 다운로드하고 분류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혹시 이제 분류할 때 그 기준이나 아니면 가중치를 정해둔 게 있을까요? 잠시만요. 파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파일 내장화되어 있어요. 엑셀을 보여드릴까 아니면 뭐 엑셀이면 충분할까요? 네, 편하신 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와. 이게 이제 특허 검색을 지금 분류한 건데요. 이렇게 엑셀을 추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여기 대분류, 오버랩, 중분류, 소분류, 이정파 체크 이거는 없는 거예요. 다운받을 때에는 뭐 국가 코드, 발명 애칭, 뭐 요약, 대표 참고한, 출원번호, 출원인 이런 것만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다 하는 거죠. 하나씩 읽어보면서 이거는 뭐 AMI 접근 제어 기술이다라고 중분류를 해놓고, 이래서 기술 분류표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 특허를 볼 때는 기술 분류표대로 여러분들 특허를 분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보면 동일한 것도 있고 23번이랑 동일한 특허이다. 이거는 암호화랑 관련된 건데 어떤 암호화냐? AMI 해킹 방지 암호화랑 관련된 거다. 여기 IR 같은 경우는 이제 irrelevant라고 해서 무관한 거다. 뭐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씩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빨간색으로 한 게 사람마다 그때 달랐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US, 유럽, 일본 이제 그리고 약간 이거는 진짜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너무 그 중국 보라는 주제는 건드리지 마세요. 중국이요? 이게 아마 민서는 혹시 네, 그 있었나요? 중국에 그때? 네, 저희는 중국이 있었습니다. 아, 중국이 있으면 그 잠깐 짧게 추천하지 않아요. 말씀드려요. 네. 왜냐면 중국이 특허를 그냥 싸질러요. 그냥 무관한 특허도 그냥 이름 다 갖다 넣어서 내버리고, 그 다음에 동일한 특허도 이름만 바꿔서 그냥 다 내버리고, 그 다음에 번역기를 돌려도 중국어인데 영어로 번역을 하면, 근데 그 영어를 다시 또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있으면 그 깝깝하잖아요. 진짜 그 중국이 특허 수는 엄청 많은데 에러는 엄청 많고, 또 그 에러 많은 것 중에서 건져낸 그 특허들도 번역하는데 엄청 어렵고 해서 진짜 내가 이 분야 진짜 좋아하는 분야다 하면 말리진 않는데, 만약에 내가 하려는 주제에 중국 특허가 있다. 중국을 국가별 검색 특허에 넣었다. 비추. 음, 그리고 이거는 재작년인가 작년에 그 변리사의 도움을 받은 팀에 있던 그 변리사 분도 진짜 중국을 학생들에게 특허 분석하라는 건 진짜 이거는 어, 못된 거다고, 나쁜 거라고. 변리사들한테도 중국 특허 분석은 진짜 어렵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제를 보는데 거기서 중국을 보라고 한다. 그러면 좀 잠시 생각을 해보고 다른 주제를 선택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덧붙이자면 작년에 전고체 전해질 관련이 저희가 중국도 검색하는 게 있어서 했었는데 그때 아마 비율이 중국이 거의 10 있으면 거의 5에서 4 정도 됐었어요. 근데 양도 많은데다가 아까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분류가 굉장히 어려워서 솔직히 거의 다 빼면서 했는데 아무래도 걱정되는 게 화학 쪽이 중국이 많아서 사실 막 뭐지 막 하지 말라 이거까지는 아닌데 조금 각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걸 빼시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특허식에서 거르거나 하는 방식을 쓰셔야 돼요. 좀, 좀 이렇게 어떤 중국만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특허는 뭐 과감하게 뭐 무관한 건 다 쳐내겠다 이렇게 하던가, 아니면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때 A6 작년에 수상한 주제는 제가 잘 모르는 주제였는데, 그래서 제가 맡은 역할이 뭐였냐면 정말 무관해 보이는 특허들이 다 걸러내는 작업을 제가 그냥 싹 도맡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분야를 잘 아는 친구들한테 넘겨주면 그 친구들이 제가 걸러낸 특허 중에서 특허를 봄으로써 좀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게끔. 모든 사람이 꼭 나누기 3에서 똑같이 보면 비효율적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특허를 볼 때는 뭐 한 사람이 그냥 맡아서 완전 무관한 거를 다 쳐내서 다른 사람을 좀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뭐 이런 어, 전략을 잘 짜시면, 중국을 또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가장 또 요즘 활발하게 그러니까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니까. 또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 중국 피하시면 안 되는 게 어,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도 특허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꼭 미국 기업이라고 해서 미국에만 특허를 내는 게 아니라 미국 기업인데 중국에서 시장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중국에 우선적으로 특허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중국이 진짜 안 좋은 건 맞지만 중국을 또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 아까 무관해 보이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는 말씀이 이제 주제에서 좀 관련돼 있지 않은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그분들이 이제 관련돼 있는 걸 다시 이렇게 킵해 둔다는 건가요?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특허를 100개를 다운받았으면 이제 100개 중에서 솔직히 말하면 한 아무리 검색식을 잘 짜도 절반 이상은 무관한 특허가 나와요. 아니면 애매한 특허라고 해야 될까요? 내 주제, 우리가 이번에 선정한 주제와 별로 무관해 보인다.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저희가 스마트 그리드 검색을 했는데 이게 전기 분야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왔냐면 비살상 테이저건에 대한 특허도 나왔어요. 근데 이런 특허들을 보면 이제 당연히 무관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00개 중에서 이런 걸 한 40개, 50개를 줄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남은 2명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25개, 25개씩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작업을 했다는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좋아요. 엠빵이니까. 다른 거 뭐 더 보여드릴 게 있나요? 형 혹시 그 지도교수 선정할 때 고려를 한 게 있을까요?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 연구소라고 해야 될까요? 랩실에서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쉽게 지도 교수님을 선정할 수 있었고, 어, 재작년에도 제가 한번 또 CPU를 참여를 했었어요. 그때 처음이었는데, 그때는, 어, 이게 CPU 주제가 조금, 지역적인 건데, 좀,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작과 교수님에게 부탁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 전기전자 쪽이라면 이동훈 교수 다빈이는 알지도 모르겠는데 이동훈 교수님한테 맡았다거나 네. 또 이게 작년에 이제 우수상을 수상한 팀이 있거든요. 그 팀이 뭐가 강적이었냐면 포스코에서 출제한 문제인데 그 지도 교수님이 포스코에서 연구를 하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 약간 오죠. 포스코에서 출제된 문제인데 포스코에서 연구하셨던 분이 지도 교수님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이거 완전히 이제 강력한 힘이 되는 거죠. 왜냐면 그 기업에서 가장 최근에 연구했던 게 뭔지를 알고 그 기업이 어떤 분야로 그 출원을 해 왔었는지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땡큐죠. 그런 것들 잘 고려해서 네, 감사합니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보여드린 그래프가 엑셀에서 제공을 하지 않는 그래프예요. 그러니까 엑셀로 그릴 수는 있는데 엑셀로 그리면 이렇게 안 나오는 그래프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센스 있게 이게 기술 흐름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000년도에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런 특허가 출원된 것 같고 이런 흐름을 짜기 위해서 당연히 해당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겠죠. 결론 그 다음에 각각의 특허들을 정리해서 실어주고 여기는 이제 다 반복이에요. 이렇게 다 특허를 하나하나 언급을 해주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페이지가 114페이지잖아요. 근데 제가 우연하게 이제 창업 경진대회를 나가서 다른 학교 친구들이 CPU 나가는 걸 봤는데 다른 학교는 뭐 40페이지 이렇게 제출하는 팀도 있어서 꼭
100페이지를 넘겨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전남대 팀들은 다 대부분 이제 100페이지씩 이렇게 최대한 자세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기업은 꼭 나와야 된다. 이 특허가 안 나온 게 이상하다 생각이 들면 그 이유를 서술해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검색 시 그게 원래대로라면 검색 시에 잘못 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뭐 정략 분석 결과 특허 찾지 못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찾지 못했다 해서 아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포기할 게 아니라 왜 이러한 특허가 검색되지 않았을까에 대한 뭐 변명 아닌 변명 아니면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러한 특허가 안 나서 생각한다. 이런 것도 써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꼭 안 나왔다고 해서 가리기가 급한 게 아니라 왜 안 나왔을까 하면 그 안 나온 이유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둔다면 또 그게 또 이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저는 관련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보고서 작성은 제가 다 했어요. 그래프 그리는 거랑.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내용이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화를 많이 봐야 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립손에서 저희가 적게 본 편이었어요. 그때 아마 민서가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특허를 되게 적게 본 편이었고요. 몇 개 보셨었죠? 그때 저희가 총 2,000개, 3,000개? 그거 저희가 8,000개 봤었어요. 뭐 원래 이런 게 이것도 실은 저는 이제 처음 CPU 갔을 때는 한 사람당 3,000개씩 봤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토탈 9,000개가 났다는 거죠. 9,000개 특허를 분류했었는데 한 사람당 3,000개씩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검색식을 이게 잘 짠 건지 아니면 검색식을 너무 빡세게 짜서 너무 잘라낸 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토탈 3,000개 그래서 한 사람당 1,000개씩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검색식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하죠. 검색량이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면 그것도 힘든 거니까. 보통은 한 사람당 2,000개, 3,000개씩 봅니다. 저는 이때 아마 약 먹었을 거예요.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눈에 좋은 약 먹으면서 그때 처음 CPU 했을 때 3,000개씩 볼 때 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략. 참여 기업 해당 분야에 대한 참여 기업들을 보면 이제 여기 보면 딱 우선순위가 보이죠. 삼성전자랑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딱 우리가 보면 되겠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현황 같은 것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들의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8,000개의 특허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러이러한 기업들 특허만 보았다. 왜 이러한 기업 특허만 보았냐?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기업들은 안 봤다. 뭐 근거는 타당하니까요. 이런 기업들 위주로 결국 특허를 출원할 테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습니다. 이게 기술 분류표. 카톡 왔어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그러면 올려드릴게요. 제가 단독방에다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오탈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탈자 같은 거 절대 안 보거든요. 거기 심사위원분들. 오탈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심지어 특허 번호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어요. 특허 번호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수상을 했죠.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이건 뇌피셜인데 결론만 보는 게 아닌가. 시장 진입 전략, 향후 연구 개발 방향. 그냥 그래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대충 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도 또 발표 대상자 선정이 되면 또 꼼꼼하게 보시더라고요. 민서도도 근데 작년에 참가해서 또 조언해 줄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약간 작년에 좀 진짜 힘들었던 게 약간 안 만나서 하는 게 조금 진짜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CPU를 하려면 정말 계속 만나서 적어도 쓸데없는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만나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난 CPU도 하고 이것도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CPU에만 전념하고 거의 그 팀들이랑 같이 가족처럼 지내는 게 좀 전 중요하다 생각해요. 계속 만나면서 바로바로 피드백 받는 게 저는 작년에 그게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저희가 쏟을 시간도 부족했던 것 같고 음, 만나는 게 중요해요. 음, 왜냐면 혼자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CPU 이게 힘들다 보니까 잘 안 하거든요. 음. 집에 있으면 엑셀 특허 보기도 싫고 그래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보는 게 헷갈리는 것도 바로바로 물어보고 하기도 좋아서. 혹시 방학에 했을 때 이거 CPU 준비했을 때 일주일에 어느 정도 시간을 썼어요? 이게 일주일이라고 음, 이제 일주일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어느 정도 쓴 것 같아요? 일단은 8월 달에는 그냥 온전히 CPU에 집중을 했던 것 같고 8월 중순인가 초에가 제출이잖아요. 그때는 막 그때 남은 일주일에는 밤도 새고 그냥 학교에서 잤던 것 같고 그 전에 평소에는 따로 재보진 않았는데 그냥 거의 CPU가 그냥 그 하루 일과 중에서 제일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일 위에 가지고 맨날 CPU 특허 그냥 보고 저희는 제출 3일 전에 밤을 새가지고 72시간을 샜던 것 같아요. 제출 2시간 전에 끝내서 진짜 거기서 죽고 싶었어요, 사실. 진짜 그럼 아침에 혹시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연구실을 그랬어요. 다니면서 하면 힘들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있잖아요.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라고. 시간이 없다는 건 핑계는 맞는데 CPU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먹을 거고 그것 때문에 다빈이 너가 어, 평소에는 연구실 끝나고 유튜브 1시간 때리고 넷플릭스 1시간 때리고 쉬어도 되었었다면 CPU를 여름방학에 하게 되면 어, 연구실 끝나고 유튜브 한 30분 때리고 남은 시간 이제 다 특허 보고. 그러니까 좀 많이 더 바빠진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PU를 왜 참가하는지를 확실하게 하고 다른 일을 해야죠. 안 그러면 CPU 그냥 도중에 하다가 안 할 테니까요. 조언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한 번 하면 이게 수상을 떠나서 한 번 하면 진짜 많이 배워요. 많이 배워요. 진짜 많이 배워요. 그냥 여러분들이 졸업 과제를 나중에 하더라도 서류 쓰는 거 자체는 진짜 이제 완전히 도 같고 특허 보는 거는 실은 특허 보는 거는 까먹더라고요. 제가 특허를 말을 안 하는 것도 제가 담당을 안 하기도 했고 안 쓰니까 까먹어서 연산제 잘 쓰는 스킬 중요하고 연산제를 잘 써야 양질의 특허만 나오니까 괄호를 어디에 치느냐도 중요하고 저희가 그 참가 신청도 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까 중국 특허 말씀하시고 지금 찾아보니까 저희가 그 중국 특허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이미 참가 신청서를 지도 교수님 그것까지 다 받아서 낸 상태거든요. 그래서 근데 약간 관련 팁 같은 거 혹시 더 말씀해 주실 수 아 있는지. 제가 처음에 CPU 했을 때 중국 특허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때 네.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근데 가장 좋은 게 그냥 쉰다는 그냥 쉬는 시간에 그냥 특허 이렇게 쓱쓱쓱 내리면서 이상한 특허 있으면 그거 하나씩 그냥 체크해 놓고 다음날 그냥 쉬었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약간 좀 중국 특허는 그 자세가 달라야 돼요.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냐면 네. 그냥 난 특허 대충 보겠다. 아, 중국 특허는 절대 자세히 보려고 하면 진짜 힘 빠지거든요. 아, 그러니까 민서는 어떻게 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는 그 진짜 쓰레기 같은 특허를 열심히 막 보고 있으면 네. 나중에는 기술 분리표가 의심이 가기 시작해요. 이런 것도 넣어놨는데 그러면 이런 거를 아, 포함하는 기술 분리표를 다시 만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중국 특허는 네. 좀 결단력 있게 이거 진짜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하면 넣으시고 네. 좀 이상하다 싶으면 그냥 버리세요 그냥. 그거 버려도 많아요 특허는. 안 그래. 지금 문제 보니까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넣어놨네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그냥 중국은 조금 좀 약간 힘을 덜 주는 상태로 분석을 하고, 약간 한국, 미국, 일본, 유럽 이쪽을 더 아, 하라는. 근데 작년 저희랑 주제가 거의 비슷하네요, 이 팀이. 네, 저희 그 아, 음극재 이게 네, 저희 팀에 지금 안 오신 분이 딱 음극재 연구실 계셔갖고 지도 교수님 선정 딱 좋네. 그쪽으로 해서 괜찮은데 이게 지금 좋네 특허 좋네. 국가가 너무 많은데 이렇게 좀 팁 좀 혹시 작년에 아, 하셨으면. 작년에 저희가 전고체 전해질,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에서 전고체 전해질 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네, 주제긴 한데, 네. 그래서 저희도 국가 5개 다 있었어요. 근데 아, 제가 생각하기 유의해야 되는 건 저희는 국가별로 나눠서 했거든요. 네, 한국이 많고, 그 다음에 네, 일본이 많고, 그 다음에 네. 중국이 많고,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음, 사실상 중국이랑 유럽 특허는 묶어서 하나로 두고, 저희 세 아, 명이어서 네. 한국 한 명, 제가 한국 아, 했고, 다른 네, 분이 일본 하시고, 다른 누나가 일본 네. 하시고, 권 형이 중국이랑 유럽 음, 맡아서 하셨는데, 네. 아마,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게 솔직히 좀 편할 거예요. 그리고 국가별로 나눠서. 네네, 네, 중국은 앞서 말했듯이 정말 깊게 보지 마시고, 막 저희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막, 뭐, 소재인데, 어떻게 있는 소재에다 나노티브가 적용된 소재인데, 네. 갑자기 이 얘기가 바지로 흘러가요. 에? 바지를 만든 소재다, 이러면서. 아, 그거 보고 네. 진짜 미쳐가지고, 진짜 중국이 진짜 그거 진짜 어이없어서 화가 나요. 저장해놨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가능하면 네, 중국 특허는 제목 보고 네, 거르고, 네. 그리고 정성 분석에서 그렇게 말 많이 하는 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음, 아, 특허질이 안 그리고 좋아요. 맞아요. IPA 특허였나? 그게 네, 국제에서 모든 국가에 대해서 다 하는 그런 특허 종류가 있었는데, 네. 그런 친구들 좀 따로 빼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보는데 아, 같은 특허가 네, 똑같이 보인다.
얘네는 네. 조금 빼서 보여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그런까지 보진 않아서 심사관들이 그냥 무시하고 하셔도 되고 중국 특허는 앞서 말했듯이 힘을 좀 빼고 보셔라. 아, 네. 정말 힘을 빼고 보셔라. 한국거 열심히 보세요. 한국거. 아, 한국어를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1침 2차 전지면 한국이랑 일본이 좀 셀 거예요. 생각보다. 네. 그런 식으로. 국뽕 이런 것도 있고. 음. 그래서 아, 중국을 그렇게 네. 뭐 지금 치고 올라오긴 한데 그래도 네. 그렇게까지 막 일만 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 차라리 그 시간에 한국이랑 일본 좀 집중하는 게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중국 하니까 어렵다가 아니라 다른 팀도 다 어려우니까 그럼 떨어져 나갈 팀들이 많겠구나. 이게 중도 포기자가 되게 많아요, CPU가. 그러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주제는 꽤 빡센 거니까 내가 잘 버티기만 하면 수상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연구실 다니시는 분 있다고 하니까. 아, 네, 그 주제가 그 지도 교수님이랑 아예 똑같으셔갖고. 그러면 뭐 그러면 뭐 쌉이 되겠지. 그럼 다들 이제 주제랑 지도 교수님은 다 아예 정해진 건가요? 혹시? 이렇게 빨리 할 생각 없었는데 그냥 앞서 말했듯이 그 지도 교수님이 그냥 이거 연구자라서 그냥 그분으로 했어요. 저희는. 다빈아 너네 팀은? 다빈이랑 김윤희 씨가 이렇게 2인 팀 맞죠? 어. 너네 팀은 주제 뭐야? 우리 지금 주제 A 1번이랑 9번이랑 둘 중에서 고르도록 고민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이름 뭐 주제 이름? 주제 이름이지. 당연히 내가 A1이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 그 A9는 한번 검색해 봐야지. 뭐 내가 말해줘? 너가 말해야지. 그 나는 그럼 A9가 식당 등에서 음식물 등을 지정된 위치로 운반 및 고객과의 인터랙션을 위한 서빙하는 로봇. 어, 그리고 해병팀 A1은 아닌가? 가상현실이랑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특허 전략 수립. 그거면 특허 전략 수립 부문이 아니라 발명 부문 아닌가? 발명 쪽. 이게 특허 전략에 들어있더라고요. 그 사업화 쪽 말고. 신기하네. 그럼 지도 교수님 혹시 정했어? 진짜네. 못 정했지 아직. 공공으로 가야지 않아 그럼? 어디로? 공공 쪽이나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 맞지 않아? 항공? 컴공. 컴공? 9번은 그럴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일단 그리고 로봇이니까 이제 RRI RRI. 기술이랑 관련될 수도 있고 이제 디스플레이가 아마 하는 사람 있던 것 같던데 형 교수님 중에 있지 않나요? 기획과 교수님. 그 이동원 교수님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기계과에서 전기전자를 한다. 네. A1부터 A15까지 다 이동원 교수님으로 정리돼. 진짜 그래, 농담이 아니라. 그래요? 이동원 교수님. 너가 진짜 뭐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 진짜 뭐 대단한 교수님이 알고 계신다. 네. 그게 아닌 이상. 그래요. 그분 악명 좀 들어가지고 근데 좀 쉽지 않지. 그러니까요. 왜냐면 이게 실은 그분 분야인가? 가상현실 디스플레이 기술이 디스플레이가?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재작년에 나 처음 CPU 했을 때 네. 그때 한창 막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웨어러블 디스플레이, 네, 폴더블 디스플레이 팀 엄청 나갔거든. 네. 그 팀한테 한번 물어보면 될 거야. 내가 물어봐 줄게. 네. 그때 엄청 많이 나왔었어. 플렉시블, 폴더블, 롤러블 다 나왔어. 어, 가상현실 디스플레이는 처음 들어. VR. VR 디스플레이. 이런 분야는 이제 경쟁률이 빡세지. 상 타면 대박. 하면 좋죠. 상 타면 짱 좋은 게 이제 디스플레이. 아니면 그 정승훈 교수님도 LG 쪽 무슨 분야였죠? 그건 배터리야. 배터리. 디스플레이 아니야.
일단 지도교수 선정하는 것부터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도 교수님 선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밖에 지금 다른 팀 보니까 아예 그 연구실 계시는 분. 저는 제 연구실 교수님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서 관련도 없긴 한데. 한지 교수님 나쁜 사람은 아닌데. 너무 빡세게 굴릴 것 같아서. 이번에는 재료 쪽이 없네. 그러니까 금속 재료가. 음, A1, A2, A11, A15, 15, 15가 팀이구나. 15. 파일을 올려지려나? 올라간다. 슬슬 마무리할까요? 좀 루즈해지는데 하고 싶은 말 혹시 있나요? 민선아 형. 트라우마 걸리고 PTSD 오는 것 같아. 다시 열어보니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형 마지막 하나만요. 그 기술 불표가 있으면 참고할 수 있지만 없으면은 만드셔야죠. 아,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워서. 그래야지. 그리고 이제 네. 못하겠어. 그리고 좀 CPU 사이트 저도 몰랐던 건데 팀원분이 알려주셔서 CPU 사이트를 보니까 또 변리사분이 올려준 교육 영상도 있더라고요. 한 번씩 보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로 좀 그래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길이니까 메모하면서 보면은 저는 좀 아직 저도 아직 처음이지만 이 CP라는 데가 처음이지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1시간 반짜리 보고 어느 정도 기준도 세웠고. 지금도 나가나? 우와, 지금도 나가는구나. 나가요. 좀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야. 내년도 있어. 내년도 있는데. 나 2번 나갔잖아. 떨어져도 한 번 더 하면 뭐 2번째 될 수도 있으니까. 뭐 한 명이서 나가서 수상하는 분들도 계셔요. 괴물 같은 분들인데. 아, 뭐였더라, 뭐. 용돈 벌러 왔나? 고대대학교 연구생인데 혼자 나와서 그냥 막 우수상 챙겨오고. 미쳤다. 그냥 그분은 이제 노하우가 쌓인 거죠. 그만큼 스킬도 있고. 자, 이제 끝낼까요? 루즈해지네요. 네, 영상은 민서가 올려서 편집해서 올려주고. 형 고마워요.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밥 먹으러 가야지. 잘 봐요. 아, 파이팅. 네. 갑니다.